영주 씨 부부가 오빠 영석 씨 부부와 함께 다급히 산길을 오릅니다. 무슨 사고가 있었나 본데요. 경찰의 조사가 한창입니다. 세상에,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저 혹시 김민규 씨 보호자 되세요? 네. 우리 민규 어디 있어요? 네, 저희가 저 민규 씨를 찾기는 했는데요. 민규야! 민규야. 아, 영주 씨 부부의 아들 민규 씨가 계곡에서 사고를 당한 모양입니다. 민규야. 하나뿐인 아들이 친구들과 비서를 떠났다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건데요.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있을까요? 민규 씨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 고모, 눈 좀 붙여요. 3일 동안 한숨도 못 잤잖아. 네. 매제가 잘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형님. 가세요, 그럼. 나도 가자. 이러다 자식을 앞세운 영주 씨마저 건강을 해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빠 영석 씨 부부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상을 당한 동생을 두고 이게 무슨 일이죠?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여보, 내 인생에 이런 돈은 처음이야. 유거. 야, 이거 완전 로또다, 로또.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인 거지? 큰 고생 끝이지. 하루아침에 6억 원이란 큰 돈을 거머쥔 오빠 부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외아들을 잃은 동생 부부. 과연 우연일까요? 대체 이 남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 영주 씨 집에 누군가 찾아온 모양인데요. 누구세요? 오빠. 오빠 내외였군요. 그런데 어째 두 사람의 행색이 좀 이상합니다. 고모, 우리 이제 어떡해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투자한 게 또 잘못됐어. 빚까지 엄청 끌어다 썼는데. 종일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언니. 어떡해, 오빠. 영주야, 우리 당분간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아. 오빠가 빚쟁이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니 영주 씨 부부는 걱정이 앞섭니다. 몸 잘 챙기고 우리 이제 가볼게. 아, 근데 형님, 어디 갈 만한 데는 있으신 거예요? 찾아봐야지. 오빠. 잠깐만요. 영주 씨가 다급히 뭔가를 꺼내오는데요. 이거 민규 부의금인데 이거라도 가져가요. 고모, 너도 힘든데 내가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갈게. 형님, 가세요. 몸 조심해요. 도망자 신세가 된 오빠에게 아들의 조의금까지 챙겨주는 영주 씨. 그런데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빠 부부는 6억 원이 생겼다며 쾌재를 불렀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일이죠? 다음 날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두 사람. 오빠 영석 씨 부부입니다. 이거 어째 사업 투자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질 않는데요. 근데 여긴 왜 온 겁니까? 우리도 드디어 집 생겼어. 너무 좋아. 아니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내 집이 생겼는데. 아니 빚쟁이한테 쫓겨 도망 다닌다더니 새 집을 사서 이사를 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왜 동생 내외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러는 걸까요? 그런데 잠시 후 6억 중에 이제 5,400 남았는데 그걸로 뭐 하지? 당신 대단해. 어떻게 영주 모르게 민규 보험료를 짱이야. 원래 돈이란 게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야.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죠? 6억 원의 정체는 조카 민규 씨의 사망보험금이었나 봅니다. 일주일 후 누구세요? 오빠, 영주야? 어쩐 일이에요? 얼른 들어와요. 또다시 누추한 행색으로 영주 씨를 찾은 오빠 부부. 조카의 사망보험금을 몰래 챙기고선 무슨 염치로 여길 또 온 걸까요? 고모가 너무 걱정돼서요. 언니는 상황도 그런데 무슨 제 걱정을 해요. 어디서 지내는 거야? 여기저기 여관방 전전하고 있지 뭐. 영주 씨 뻔뻔한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갑니다. 이거 저기 짐 싸다가 찾은 건데 너 주려고 가져왔어. 오빠 영석 씨가 건넨 사진을 보자 슬픔에 잠기는 영주 씨. 우리 민규. 영주 씨 부부는 아들에게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길 바랬고 민규 씨는 그런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졸업도 하기 전에 사실 떡하니 붙고. 아휴, 고모 고생 많았어요. 아, 제가 뭘요? 민규가 공부하느라 고생했죠. 민규야, 이제 엄마 식당일 그만하게 해드려라. 네, 알겠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엄마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그래. 영주 씨 부부에게 아들 민규는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민규. 그나마 그게 가장 최근 사진인 것 같은데 민규 보고 싶을 때 보라고요. 고마워요. 아참 고모 아무것도 안 먹었죠? 누가 전복죽 싸왔어요. 식기 전에 응? 얼른 들어가요. 근데 이거 어째 왠지 오빠 부부의 위로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지질 않는데요? 우리 민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전복죽이었는데 민규야. 사진과 함께 아들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을 가져온 오빠 부부. 뭔가 분명 꿍꿍이가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가뜩이나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빠져있던 씨는 오빠 내외가 아들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했는데요. 오빠 부부가 다녀간 날에는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고 꿈에 꼭 아들이 나타나 제대로 잠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며칠 후 올케 미진 씨가 영주 씨를 데리고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아니 여긴 민규 씨가 사고를 당한 그 계곡인데요. 아니 어쩌자고 영주 씨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걸까요? 꿈에 민규가 나타나서 엄마랑 나 좀 보러 오라고. 보고 싶다고. 여기 우리 민규 사고 당한 곳인데.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해도 굳이 여기까지 와볼 필요가 있을까요? 고모, 죽으면 저승에서 다시 만난다잖아요. 우리 민규 빨리 만나러 가야겠네요. 미진 씨에게 분명 다른 의도가 있는 듯합니다. 고모,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런데 영주 씨를 혼자 두고 미진 씨가 자리를 뜹니다. 이거 어째 좀 불안한데요? 민규야, 우리 아들 민규야. 아니 영주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잠시 후 계곡을 지나던 등산객이 뭔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아, 영주 씨가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영주 씨. 다행히도 생명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고모, 정신이 좀 들어요? 너 어쩌자고 거길 뛰어들어? 나 죽은 거 아니었어요. 우리 민규 보러 가야 하는데. 고모. 하긴 자식 먼저 보내고 어떻게 살아. 나라도 아들 따라 죽고 싶었을 거야. 하루도 못 살지. 못 살아. 민규야, 민규야. 네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산다니. 살아도 사는 게 아닐 텐데. 민규야. 아니 자식 이런 슬픔을 달래주진 못할 망정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보, 여보. 대체 왜 그랬어? 민규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당신마저 왜 이래? 죄송해요. 제 탓이에요. 아닙니다. 아주머니 없었으면 정말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절초상을 치를 뻔한 중혁 씨. 아내의 무사한 모습에 비로소 한시름 놓습니다. 그런데 오빠 부부의 표정은 왜 이런 거죠? 지금 이 상황에 뭔가 불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날 밤 누군가 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한데 아니 영주 씨 아닙니까? 우리 민규, 내 아들. 하나뿐인 아들 민규는 영주 씨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저 세상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은 영주 씨. 민규야. 세상에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또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영주 씨. 하루 사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잠시 후. 아, 이분들은 이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요. 불행 중 다행일까요? 떨어지면서 나뭇가지에 걸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영주 씨. 괜찮은 거예요? 아, 이게 다 뭐야? 허리는 왜 그래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척추를 너무 크게 다쳐서 몇 번 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형님. 그래?
천만 다행이네. 고모, 민규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니 이 와중에 민규 얘기는 왜 자꾸 꺼내는 겁니까? 이분들 아무래도 영주 씨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못마땅한 모양인데요. 우리 그만 가볼게. 여기 오래 있다가 빗장이들 눈에 띌까 봐. 아 형님 빨리 들어가 보세요. 고모, 또 올게요. 푹 쉬어요. 영주 씨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빚쟁이를 핑계 삼아 곧장 병실을 떠나는 오빠 부부. 내 정신 좀 봐. 여보, 나 원모까지 그만 갔다 올게. 알았지? 영주 씨 부부는 오빠 부부의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원무가로 향하던 중혁 씨가 뭔가를 발견하고 급히 몸을 숨깁니다. 아, 오빠 영석 씨 부부였군요. 짜증나 진짜. 아씨 뭐야? 쟤 왜 이렇게 멀쩡해? 당신 동생 진짜 목숨 한번 즐기다 즐겨. 아니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왜 안 죽어? 아휴 민규 보험 못할 때는 척척 잘만 진행되더니만. 몰라. 피곤해. 마사지라 다 들어가. 아내의 죽음을 바라는 섬뜩한 대응. 게다가 자신도 모른 사이에 아들의 사망보험금까지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데 중혁 씨는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오빠 부부와 연관이 있을 거라 확신하게 됩니다. 한 달 후. 얼른 갈아입어. 또 가게? 한 번 가볼 때 됐어. 지금쯤 많이 지쳐 있을 텐데 이럴 때 가서 민규 얘기 꺼내야지. 역시 당신은 형님, 접니다. 문 여세요. 뭐야? 형님, 문 여시라고요.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매제 아니야? 어떻게 알고 왔지? 아씨 어떡해? 아 어떡해? 야 이영석, 문 열어. 아이씨. 비키세요. 매제. 영주야. 경찰과 함께 들이닥친 영주 씨 부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 걸까요? 오빠, 빚을 내쫓게 도망 다닌다더니 이렇게 좋은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네. 고모, 무슨 소리예요? 여긴 그냥 아는 사람 집이에요. 그럼. 그럼 우리 당연히 우리 집 아니지.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겠다. 어디 이분들 앞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나 보자. 저 경찰입니다. 저 김민규 씨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이 들어와서요. 예? 재수사요? 그거 실족사로 끝난 거 아닙니까? 두 분 김민규 씨 사고 당일 오후 2시경에 어디서 뭐 하셨죠? 그럼 지금 민규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라도 했다는 겁니까? 오빠가 무슨 짓 했는지 모를 줄 알아? 우리 민규 죽여놓고 보험금 따간 거잖아. 누가 민규를 죽여? 보험금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조카의 죽음에 대해 결백을 주장하는 영석 씨. 그렇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조카 민규의 사망 소식을 듣고 미진 씨가 바빠졌는데요. 당신 왜 그래? 뭘 찾는 건데? 아유, 가만 있어봐. 여기 있다. 그게 뭔데? 여보,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사실 올케 씨는 과거에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실적 때문에 조카
씨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뒀고 보험료도 대신 내고 있었습니다. 씨는 올케 씨가 보험사 일을 그만두면서 당연히 보험을 해약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씨는 중도에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는 걸 알고 보험료를 최단기납으로 설정해 모두 완납을 한 후 수익자를 자신의 남편으로 해뒀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곡으로 놀러 갔던 조카가 우연한 사고로 사망을 하면서 오빠 부부는 사망보험금 6억 원을 수령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오빠 부부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 몰래 조카의 사망보험금 6억 원을 챙긴 오빠 부부. 근데 6억 진짜 쓸 거 없다. 집 사고 차 한 대 사니까 땡이네. 그러게 어디 또 돈 나올 데 없나? 여보, 사실 돈줄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뭐? 아니, 돈줄이 하나 더 있다니. 또 무슨 꿍꿍이일까요? 미진 씨가 남편에게 보험 계약서를 건넵니다. 자기 동생 부부 앞으로 보험이 아직 살아있거든? 올케 씨가 시누이 부부 앞으로 가입해둔 보험은 60세 안에 상해 사고로 사망 시 각각 3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것이었는데요. 심신미약이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도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오빠 내외는 내신 동생 부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자살을 하길 바랬고 틈만 나면 동생 부부를 찾아가 죽은 조카 얘기를 꺼내며 동생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동생 부부가 슬픔에 못 이겨 자살을 하면 자살보험금을 챙기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동생마저 죽길 바랬다니 참 인면수심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돈이 그렇게 좋았어? 영주야, 그게 고모, 우린 잘못 없어요. 보험 수익자도 오빠로 되어 있었고 우리가 보험금 받은 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뭐요? 아니 그럼 일부러 와이프를 계곡에 데려간 건 뭡니까? 아니 뭐 그건 민규가 꿈에 나오니까. 뭐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참 이 두 사람 끝까지 뻔뻔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영주 씨 부부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문제는 수익자가 엄연히 오빠로 설정됐기에 번복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동생 씨는 당시 계약 상황을 떠올려 보험 계약이 불안전 판매임을 밝혀냈습니다. 올케 언니가 실적 때문에 가입시킨 것이고 보험 가입에 동의는 했지만 어떤 상품인지 설명을 듣지도 계약서를 직접 보지도 못했음을 보험회사 측에 전달했는데요. 그러면서 동생 부부는 본인과 죽은 아들의 필적까지 감정을 받아서 보험 가입 서류에 모든 서명이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모든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됐고요. 오빠에게 지급된 조카 씨의 사망보험금 6억 원은 전부 반환 처분이 되고 맙니다. 결국 오빠 영석 씨 부부는 돈도 잃고 형제간의 우애도 잃게 됐습니다. 형제 사이에도 돈에 있어서는 남과 같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천륜을 끊을 만큼 사악한 게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본성일까요?